안녕하십니까. 대구 가톨릭대에 근무하고 있는 정강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이 아주 심한데요. 그게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소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본소득론에는 몇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모델이 있다고 할까요? 그 얘기를 좀 먼저 할 텐데요. 우선 왜 이렇게 기본소득이 우리나라에서 부각이 됐는가? 아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복지국가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식의 복지 시스템 가지고는 이게 지속 불가능하다 하는 이런 인식이 생겼고요. 두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어서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거다. 아니 완전히 줄어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일자리 교체가 일어나서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 플랫폼 경제와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플랫폼 경제라는 것은 요즘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하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소득의 개념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개념의 정통이라고 할까요? 그건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정의가 정통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자산이나 소득에 대한 심사가 없이 개인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이라고 하는 5가지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본소득이 이슈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비판을 제가 저기 소개했습니다만은 우선 예를 들면 기본소득 그거 가짜다. 푼돈 기본소득이다. 또는 제대로 주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하다. 또는 돈 쓰는 거에 비해서 정책 가성비가 낮다. 또 어떤 교수는 이 황당한 푼돈 나눠주기식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들은 사실은 허수아비치기의 성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봤던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의 정의에는 충분히 줘야 된다 하는 기준이 안 들어 있어요. 그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이라도 주게 되면 그걸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국내 비판들은 다 충분히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혼선이 생기느냐, 몇 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3가지다. 하나는 좌파 기본소득 모델이고 또 하나는 우파 기본소득 모델이고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이 있다. 학자들의 이름은 제가 저기에 적어 두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조금 자세히 말씀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좌파 이러니까 여러분이 저건 무슨 마르크스주의 계열이냐? 그건 아니고요.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자유지상주의 계열 내에서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분류도 자유지상주의 계열 안에서 좌파, 우파, 정통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좌파 기본소득 모델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기본소득을 충분히 줘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빤 파레이스라고 하는 벨기에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그 실질적인 자유는 뭐냐? 누구나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진 상태. 그걸 실질적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고 자기 소유권이 있어야 되고 기회의 최소 극대화.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만은 존 롤스라고 하는 사람의 개념을 따와서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소득에는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예를 들면 기술 진보, 자연의 혜택, 자본 축적, 지식의 축적 이런 것들 다 이제 공동의 유산이고 사회적 자본이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러니 조세로 걷어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이걸 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수준으로 지속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고 수준으로 지급하자.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분의 주장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 세금을 다 이제 재원으로 확보하자고 하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 같은 거는 이거는 안 좋은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자본에서 생긴다고 해서 모두 불로소득이냐? 그걸 독점해서 소득을 얻으면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모든 소득에 들어있다고 하는 불로소득의 비중을 측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 논리는 아무 소득이나 하여튼 끌어들여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고자 하는 일종의 도깨비 방망이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한국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 모델이.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재정 모델을 보면 1인당 연간 300만 원 이상 그리고 소요 예산은 146조에서 572조 엄청난 돈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정치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 공약에 많이 줄였는데 59조 원이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게 돼 있으니까 정당성이나 정책 가성비가 분명치 않은 이런 지출을 위해서 마구 세금을 걷는 게 옳으냐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로 우파 기본소득 모델인데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사람은 밀턴 프리드만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선봉, 그죠? 시카고 학파의 거두,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희한하게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모델을 주장을 했어요.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 사람의 기본 생각은 정부가 그 민간을 도와주고 하는 거 복지를 하고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복지제도 비슷한 것을 제안했냐 하면 그 당시 미국이 빈곤과의 전쟁 이런 걸 하면서 여러 복지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금이 줄줄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나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미국에서 이 마이너스 소득세를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일어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보수파 경제학자인데 진보파들이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세력은 맹렬히 비판을 했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보통 소득세라고 하면 소득이 면세점보다 많으면 세금을 부과하고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게 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소득세 제도 하에서는 소득이 면세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과 면세점 차액에 세율을 적용해서 그거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소득세를 걷는 것은 보조금을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얼핏 생각하면 부자들한테서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우리 보통 통상의 복지제도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아예 새롭게 설계해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세금을 거둔 다음에 다음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2단계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본소득과 소득세의 차액을 계산해서 플러스이면 세금을 걷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에서 하는 2번 일을 1번으로 줄이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소득세에 대해서는 몇 가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 소득세를 재원으로 삼았다. 그것 말고도 더 좋은 재원이 있는데 그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소위 공유부가 이 사회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가 빈곤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뛰어난 우파 경제학자 한 사람이 기존 복지제도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제시한 하나의 지적 설계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죠. 우리나라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또 유승민 후보의 공정소득이 여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에는 아까 프리드만에게서 있었던 플러스 소득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마이너스 소득세를 지급할 수 있는데 안 걷겠다 그랬어요. 플러스 소득세 안 걷는다. 세금 더 안 걷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의 공정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플러스 소득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존의 복지제도를 폐지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도입되고 나면 지금 이제 복지 혜택을 누리는 분들의 복지 수급 액수가 확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주는 데만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뭘 걷어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두 소득은 밀턴 프리드만의 마이너스 소득세보다도 못하다. 저는 그래서 귤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탱자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보죠. 마지막으로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결국 이 모델을 도입하면 기본소득 액수가 매년 변하는 변동형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사실은 기본소득의 원조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의 원조는 토마스 페인, 토마스 스펜스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무슨 박애, 자선 이런 게 아니에요. 정의, 권리에 입각해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게 무슨 권리냐 하면 토지는 인류에게 주어진 공동재산이고 그러니까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많이 차지하고 사용함으로써 그 혜택을 누리는데 그거는 공적으로 징수해서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하자.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이 페인과 스펜스의 기본소득을 발전시킨 사람이 여기 사진에 나오는 헨리 조지입니다. 헨리 조지는 토지와 자연자원은 모든 사람의 공유물이다. 토지와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토지와 자연자원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사용료 수입은 모두가 똑같이 혜택을 누리도록 사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저는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을 지지하는데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니다. 그리고 경제정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이거는 권리에 대한 보상이다.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듯이 이 토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한 주씩 가지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자연자원, 환경, 특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환수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 국민에게 똑같이 분배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매년 이 환수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기본소득 금액도 매년 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본소득제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미국 알래스카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의 영구기금 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얼마씩 매년 지급되었는가 이렇게 보면 매년 어떤 해는 500불이 안 되고요. 어떤 해는 2000불이 넘고요. 그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과 거기서 나오는 변동형 기본소득제가 정답이고 우리 사회에도 이 방향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